20번 fx가 다항함수고 그래요. 예. 첫 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런가? 맞아요? 보통은 얘가 안 달려있을 건데 얘가 달려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달려있으니까 저거를 통분해서 올려야 되지 않아요? x의 제곱분의 fx 더하기 x의 제곱으로 그냥 올리면 되죠. 이게 3이라는 건 fx가 x의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으로 스타트를 끄는 아이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f1이 0이어야겠죠. 물론 이제 f 프라임 1이 2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이제 미분 단어는 아니니까 그냥 극한을 생각해보면 f1이 2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뭐 ax 더하기 b를 달아야 되는데 그냥 ax라고 쓰고요. 이게 1 넣으면 a 더하기 4 나와요. 그죠? 예.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f1이 0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x제곱인데 조금 더 센스 있게 쓴다면 네 왜요? 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왜냐면 어차피 x-1을 약분할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 쓸 게 아니라면 x-1을 약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극한값을 취했을 때 저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를 바뀌어야겠네요. 1 넣었을 때 저게 2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얘를 x-를 약분하고 얘 x-를 약분하면 남은 거에다가 1 대입하면 뒤에 건 그냥 a겠지만 그게 2다 이용해서 a 값 결정할 수 있겠죠. 예. 답을 내진 않겠습니다. 예. 그냥 통분하면 될 일이에요. 통분을 할 줄 몰라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걸 보고 3x의 제곱인가? 그럼 뒤에 x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잖아. 그거 아니야? 그럼 질문의 포인트가 뭐야? 응? 계산 실수했다고요? 3번을 보죠. 3번 x가 1로 접근할 때 극한이 나와 있고요. 1보다 큰 자연수의 값은 얼마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제 미분이 내용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이빠이 안 다녀? 빠이빠이 다니도록 해. 알았어? 이거를 물론 이제 미분을 배우고 나면 미분을 위한 극한의 계산을 시도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뭐 분모에 또 들어있어서 불편하거든.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극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꼴 판단해보면 뭐예요?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라는 건 반드시 뭘 간다는 얘기예요? x-라는 인수를 분모 분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인수분해 시도하면 되죠. 꺼졌어. 어차피 이제 얘는 약분 될 거지만 이 인수분해된 결과를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x의 2n-2제곱인가요? 그죠? 그리고 x의 2n-3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건가? 왜냐면 지금 가운데 항이 다 없잖아요. 계속 없애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x 더하기 x-2만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x까지는 오고 여기를 더하기 2로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고 여기는 다 할 줄 아는 거죠. 예.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실제로 얘들 약분하고 이제 극한 대입을 해보시면 이 확정값이니까 분모는 n 더하기 1이에요. 분자는요? 분자는 2n 여기까지 끊어서 1 대입하면 2n-2일 거 아니에요. 2 더하니까 2n이겠죠? 예. 이게 2분의 3이다. 그러면 n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x의 소수 부분 아니에요? 맞잖아. x의 소수 부분입니다. 극한이 4의 우측 접근하기 때문에 fx, 그러니까 x의 정수 부분은 어차피 4가 확정이에요. 그럼 x에 4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자에 실제로 누가 있는 거냐면 x-4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분모에 어차피 뭐 x-4가 인수로 있을 거니까 얘만 약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극한은 5분의 1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우극한이니까 사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수부분이라는 것은 정수를 사이에 두고 좌우극한이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우측에서는 여기서는 4가 나오겠지만 좌측에서 3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극한을 물어봤으니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유로 기억은 참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최대정수 함수, 가우스 함수잖아요. 얘는 정수 구간에서 반드시 좌우 극한이 다릅니다.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1 크죠. 그러니까 정수에서 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0이라고 써있으면 그냥 틀린 거죠. 이해하시죠? 네.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적혀있으면 맞습니다. 그죠? 0의 우측 접근하면 0이다. 좌측 접근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네. 자, 니은 볼게요. 자, 이 니은은 합성함수의 극한이잖아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항상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마지막 함수 직전까지 함수를 여러 개 합성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중간에 들어있는 함수들은 극한을 읽을 때 방향까지 같이 읽으면 돼요. 그냥 그것만 숙달이 되면 절대 안 틀리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fx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이에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x가 1의 왼쪽에 접근하든 x가 1의 오른쪽에 접근하든 둘 다 어딜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지만 0의 우측 접근한다고 읽어내시면 돼요. 0보다 큰 쪽에서 0이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로 접근할 때 fx는 0의 우측 접근하니까 0의 우측의 극한을 읽으면 0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0이라고 읽어서 0이라고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맞추는 친구들도 있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런 형태의 함수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함수였다고 해봐요. 그럼 이렇게 오면 0의 우측인데 이렇게 오면 0의 좌측이잖아요. 그럼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측으로 오게 되면 가우스 값이 0일 거지만 좌측으로 오게 되면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는 중간에 거치는 함수들은 반드시 뭘 읽어야 된다? 방향까지 같이 읽어야 한다. 마지막 함수만 방향은 안 읽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x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gx는 0이잖아요. 얘는 그냥 0이에요. 왜냐면 가우스 함수의 특성이 계단 함수잖아요. 이렇게 생긴 함수란 말이죠. 다 아시죠?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가 아니 뭐 상관없지. 여기가 y축이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x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0의 우측 접근하면 이렇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얘는 0으로 향해 가는데 0보다 위에서 온 것도 아니고 0보다 아래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0이에요. 그냥 순수한 0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f에다 뭘 대입하면 되냐면 그냥 0을 대입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참이다. 그래서 니은 이것이 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도 꽤 돼. 꽤 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다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 필요가 있다. 답만 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아시겠죠? 11번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기억은 참이죠.
1의 우측에서 fx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잖아. 예. 읽으면 돼요. 예. 저희 비어있는데 읽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극한이라는 건 그냥 목적지를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기 비어있지만 저길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냥 목적지를 쓰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0의 우측 접근할 때 f 인버스 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읽어도 못 읽지는 않아. 가능하겠니? 어차피 역함수니까 얘가 0의 우측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y는 x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이거를 대칭시키면 어떻게 생각나를 추측을 해보면 어차피 여기 있던 거 1로 넘어갈 거지. 1 쓰는 게 아니에요. 얘가 1로 오겠죠. 그죠? 그럼 0의 우측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디로 간다고 보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의 우측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밑에 또 물어보잖아. 근데 밑에는 구체적인 값도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디귿 때문에 그냥 f 인버스 x를 그린 다음에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차피 디귿도 판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f 인버스 x를 제가 밑에다 그릴게요, 그냥. 뭐나? 아이씨.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여기는 안 바뀔 거니까. 맞죠? 예. 등호 포함 여부만 조금 주의해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포함, 여기 포함. 여기 미포함이죠. 여기 미포함이고 얘가 y는 f 인버스 x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시는 거 나쁘지 않겠네요. 자 봅시다. 0의 우측이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의 우측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의 우측을 읽어보시면 어디로 가요? 1로 갑니다.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y이 아니고 1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0의 우측이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가겠죠? 어디로 가요? 1로 간다. 이렇게 읽는 거야. 물론 저희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도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상하게 풀어도 답이 나오니까 자꾸 정리가 안 되는 거라고 내 말은. 알겠니? A의 좌측 접근하고 우측 접근을 더한 게,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디귿은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차가 아니잖아요. 합이에요. 차가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불연속이라는 말이 깔려 있는 건데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연속이라는 말이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좌극한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우극한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즉 좌우극한이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잖아. 그걸 좀 놓칠 가능성이 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연속점을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좌우극한이 합이 마일 되는 게 누가 있을까? 0이 있겠네요. 0이. 그죠? 예, 0일 때 확실히 그렇죠. 근데 연속인 지점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위치가 있잖아요. 어디? 여기 있죠. 실제로 x좌표는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입니다. 이걸 아마 틀린 이유는 대부분 방금 제가 얘기한 이유로 틀릴 거예요. 그냥 불연속점만 확인해가지고 한 개 맞네 이렇게. 근데 만약 이게 빼기였고 여기가 0이 아닌 값이면 불연속만 확인하는 게 맞거든요. 맞잖아요. 네. 연속이면 빼면 반드시 0이 나올 거니까. 근데 이건 더한 거기 때문에 불연속점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연속인 점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fx는 x는 양수에서 정의된 함수이다.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어차피 2로 갈 때 극한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왜 준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라고 주는 거죠. 자, 극한을 구하는 방법 6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는 거. 부정형, 확정형을 고치는 거 다 극한의 성질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 사용하는 거. 범위를 추정해서 양쪽 극한이 같은 값이면 가운데 끼어있는 애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 아시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이거는 근데 미적분 말고는 쓸 일이 많이 없긴 한데 여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미분을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죠. 미분계수의 모양을 만들어서 극한을 구해낼 수 있다고요. 다섯 번째,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패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 조건이 있으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기도 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착각하는 E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 뭔지 아시죠? 걔의 극한. 대표적으로 이게 있다고요. H가 0으로 갔을 때 E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 이거요.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 아닙니다. 그냥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죠. 그래서 이런 함수에 대해서도 저 극한은 존재한다고요. 왜냐면 여기가 A-H일 것이고 여기가 A 플러스 H일 것이니까 이거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 계속 0이거든요. H를 0으로 보내면 0이에요. 이 함수에 대해서 얘 0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F'A가 0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미분 불가능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F'A라고 부를 수 없는 애예요. 얘는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섯 번째 방식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로피탈인데 큰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로피탈 일찍 배우고 빨리 사용할수록 극한의 식을 다루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수능 볼 때까지 몰라도 큰 상관없다. 그렇고요. 그러면 2로 갈 때의 극한이니까 저 위를 2로 갈 때의 극한을 구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왼쪽도 얼마가 돼요? 1이 되고 오른쪽도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까? 아니? 1이 되죠. 2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x가 2로 접근할 때 fx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나? 그럼 얘 그냥 확정극한 아닌가? 0분의 0꼴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x의 2를 보내보면 극한의 꼴 판단을 해보면 밑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위에 얼마예요? 마사잖아요. 그냥 4네요. 물론 이 경우에 저 fx가 또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되긴 되거든. 그치?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사실 약분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분모가 0으로 안 가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해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함수 fx,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gx랑 같지 않고 gx는 0이 아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식은 뭐냐면 밑에 있는 걸 구하기 위해서 수렴하는 어떤 값을 알아내라라는 얘기거든요. 수렴하는 값을 알아내라. 그런 얘기인데 다루는 방식은 그냥 얘를 먼저 보면 그냥 양의 모양 들어가면 gx가 0으로 간다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을 해결해야만 이 극한의 존재를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 분모 분자를 gx의 제곱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면 gx를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에 또 gx분의 2가 생기거든요. 그럼 또 분모가 0으로 가거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식은 분모 분자를 그냥 gx로 한번 나누는 거에서 변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gx분의 fx 더하기 2 그리고 여기가 gx가 됐잖아요. 근데 이 극한이 3이란 얘기죠.
근데 여전히 얘가 0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럼 얘도 0으로 가면 돼요. 여전히 0분의 0거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수렴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위에가 유한 확정값이면 안 되잖아요. 발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3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자가 0으로 간다 해서 gx분의 fx가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거 알았으니까 이 식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gx로 다 나눠서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1인가요? 그럼 3분의 5가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수렴값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케바케예요. 문제마다 다루는 게 좀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딱 답이 나오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적당하게 변형해가지고 수렴값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잘 못 푼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함수를 자꾸 지어내려고 하거든. fx가 뭐라고 해보고 gx가 뭐라고 해보자. 그래서 이 극한을 만드는 적당한 얘도 만들고 적당한 fx를 지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극한의 성질을 얼만큼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함수의 식을 쓰지 않고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하라고 문제도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함수 fx, gx로 시작하고 있죠. 만약에 함수의 식을 쓰는 거를 권장하려면 얘가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좀 지시하는 경우가 많죠. 다항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뭐 3차 함수. 3차 함수 fx와 뭐 2차 함수 g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문제의 목적을 보고 맞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다항함수이고 다음과 같은 극한이 주어져 있어요. 일단 극한이 주어져 있는데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역수의 극한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x분의 fx가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구나. 그리고 x-1분의 fx가 4분의 1이라고 적혀 있구나.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극한이 주어져 있다면 거꾸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얘기는 이 얘기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이 극한을 읽는 방법에도 이야기한 적 있죠. 저건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뭐가 써 있다고? 어쨌든 네모가 0으로 감. 이렇게 써 있으면 저게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 x가 1로 가잖아요. x가 1로 가니까 여기에 fx가 들어있어서 여기서 x가 1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을 할 때 f의 x, 이 내부의 fx는 fx가 읽으면 안 돼요. 그냥 네모예요. 0으로 가는 네모. 왜냐면 어쨌든 fx가 0으로 감이라고 써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fx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2분의 1이라는 사실 써먹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제 마음대로 fx를 넣었기 때문에 다시 fx는 분자에 써줘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x가 1로 갈 때 fx 분자에 쓰면 분모에 x-1이 있어야 4분의 1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아마 4분의 1 인수로 갔겠죠. 실제로 갔죠. 가자요 안 가자요? 갔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극한이 뭐다? 감사합니다. 2분의 1이고 이만큼의 극한이 뭐다? 4분의 1입니다. 이만큼의 극한은 그냥 확정 극한입니다.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답은 40분의 1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풀으라고 낸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이거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좌표 평면 위에 원점과 3,0, 3,3, 0,3이 있습니다. A가 양수일 때 얘 그래프가 정사각형을 만나는 점의 개수 A가 양수니까 이걸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A가 양수니까
원래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 알죠? x분의 1. 그럼 이 원점의 위치를 이렇게 계속 옮겨가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의 불연속점을 구한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 곡선이 3,3을 통과하는 지점, 좌측에 있는 곡선이 0,0을 통과하는 지점, 이게 궁금한데 대부분 분수함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들 아실 텐데 그걸 문제풀이에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1이거든요. 이걸 꼭 지나죠. 누가? x분의 1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2였다면 정점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루트 2, 루트 2.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쌍곡선이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스테이칭이냐, 가장 가까운 거리 기준을 명시하는 건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리가 2루트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거리가 2루트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라서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뭘 지난다고 볼 수 있냐면 a-1, a-1 그리고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을 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a-1, a-1이 원점을 통과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a가 1이잖아요. 감사해요. 그죠? 그럼 1의 우측이면 여기를 막 통과한 상태라서 이렇게, 여기는 미통과한 상태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얘를 4개라고 읽을 수 있지. 괜찮은 얘기잖아. 안 괜찮아? 괜찮은 얘기지. 그러면 2의 우측은 왜 준 걸까? 2를 줘버리면 여기가 3 되는 순간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통과해버린 상태고 여기는 여기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2라고 읽을 수 있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4의 왼쪽은 왜 준 거예요? 4를 넣었을 때 저기 3,3이 되죠? 그럼 이때는 곡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고 저 위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어차피 그냥 얘는 2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8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보다 잘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그걸 보려면 여기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값 자체는 안 보고 맨날 부호만 보잖아요. 양수면 여기, 음수면 여기. 실제로 숫자 자체를 잘 안 읽는다고 푸는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은 풀이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AC'과 직선 BO'의 기울기가 각각 제시가 되어 있고요. 기울기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좌표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AC'의 좌표가 나와 있다는 건 얘가 T의 제곱, 1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기울기가 T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나오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마찬가지예요. 예, 얘도 T의 세제곱, 0이다. 이렇게 좌표가 제시된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직선 AC'의 기울기는 한없이 작아진다는 것은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O'의 기울기는 한없이 커진다. 이건 양의 기울기를 유지하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종합하면 실제로 뭐라고 보냐면 T는 1의 왼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가 1의 왼쪽으로 접근하고 있으면 저 둘을 다 설명할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물어본 건 삼각형 CBD와 삼각형 AO'D의 넓이의 비인데요. 길이의 비를 알잖아요. 어차피 얘랑 얘랑은 닮음이잖아. 길이의 비를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T가 1의 좌측 접근할 때 CBD는 1-T의 제곱
위에는 1-t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의 b가 어떻게 갑니까? 1-t 약분해버리면 1 플러스 t니까 분모는 2, 분자는 3이 되죠. 1 플러스 t 플러스 t의 제곱이니까. 됐어? 그럼 길이의 b의 극한이 2분의 3이니까 넓이의 b의 극한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4대 9가 되겠네요. 닮으면 활용이요. 예. 넓이의 b는 길이의 b의 제곱의 b이다. 아시죠? 예.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넓이를 구할 필요 없겠죠. 길이의 b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걔를 제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y는 mx가 이 곡선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에서 x축의 레인선의 발을 R, 삼각형 OPR의 넓이를 SM이라고 할 때 얘를 구하세요. 실제로 m을 지금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는데 봐봐. m이 변화한 얘기 값이니까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한 생각이 이 p의 x좌표랑 y좌표를 m에 대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안 든다고? 안 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아니 지금 m이 변하고 있잖아요. m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변할 거 아니냐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저거의 좌표를 m에 관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맞아? 그런데 이건 이제 아이디어 자체는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려고 해보면 얘 좌표가 너무 복잡하게 얻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거 난 좋은데요. 즐거운데요.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말리고 싶진 않은데 말릴게 좀. 알겠지? 간단하면 해도 되는데 좀 복잡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요. 그럼 얘가 t, mt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변수를 만들면 개꿀이냐?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은 똑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씁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m과 t의 관계식을 구하셔야 돼요. 어차피 m이 변하면 t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sm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분의 1 mt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물어보는 게 m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m분의 sm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m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t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m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t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관계식은 구해야 될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변수 하나 더 선언하면서 극한을 구하는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해졌죠. 이런 장점이 또 있으니까 변수를 선언하는 건 괜찮아. 대신에 원래 극한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변수랑 너네가 새로 만든 변수의 관계를 얻어내야 된다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저기서 t라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1분의 x 플러스 1은 mx라는 방정식의 양의 근일 겁니다. 일사분면이라고 말했으니까 이해하시죠? 정리해보면 m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근해 공식으로 t를 써볼게요. x라고 안 쓰고 t라고 쓸게요. 양의 근만 쓸 거니까 얘는 2m분의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1 제곱에다가 4m제곱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 되겠네요. 굳이 써보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건 m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t가 어디로 가는가 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1로 갑니다. 1 안 써지지? 네. 그래서 얘가 그냥 2분의 1이죠. 그래서 변수를 추가로 선언하는 게 더 편리할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아서 무조건 나는 저거 m에 대해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딱히 좋은 생각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식도 되게 복잡해질 수 있고 극한을 구하는 과정도 더 괴로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단순히 요거 하나만 쓸 줄 알아도, 물론 이제 이거 하나만 쓸 줄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 얘를 썼으면 반드시 뭘 구하려고 해야 한다? m과
t의 관계식을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수학적인 배경식 너무 없는 애들은 이제 본인이 t라고 써놓고 m과 t가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답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와 최소의 곱을 구하랬는데 이러면 이걸 만족하는 적당한 정수의 순서쌍이 몇 개 있을 거란 얘기고 그 중에 이제 더한 거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서 곱을 구하라 이런 말이겠죠. 맞니? 자, 이 극한을 구하려고 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뭐니? 분모가 0 가면 어쩌지? 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제일 단순할 때는 분모가 0으로 안 갈 때가 제일 단순하죠. 그래서 첫 번째 A도 1이 아니고 B도 1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둘 다 1이 아니면 이 극한은 그냥 확정값이라서 1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네, 1을 대입한 게 C랑 같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A-1이 C 곱하기 1-A 1-B 무슨 말인지 알죠? 극한에 1을 대입한 게 C다 이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하나 약분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C 곱하기 B-1 이게 얼마다? 1이다 이게 되나? 그죠? 예. 이걸 만족하려면 B가 2 C가 1 이거밖에 안 되지 않나? 의미 아닌 정수니까 이거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A는 선생님 A는 1만 아니면 되니까 뭐 2, 3, 4, 5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최대 최소 구할 때 써먹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는 지금 자유롭잖아요. 예, 일단 이대로 놔두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A가 1이고 B가 1이 아닐 수 있죠. 그럼 이때 극한은 이 1은 분자의 상수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기다 1을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x-1, 2x-1이죠. 여기 x-1이고 x-b예요. 얘가 c다 이거니까 이렇게 약분해 버리시면 아까하고 똑같이 해보면 c 곱하기 1-b는 1이 되죠. 이걸 만족하는 건 b가 0이고 c가 1밖에 없네요. 이것도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a까지 1로 고정인 거죠. 이해되죠? a는 변동성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확정이에요. 세 번째 a가 1이 아니고 b가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분모는 0이 되는데 분자는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확정값이 나오지 못해서 이 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번째, A도 1이고 B도 1이라고 하면 아까 이 식의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 지우고 놨는데 여전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또 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케이스는 딱 이게 두 개만 되는데 실제로 최대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A에 5를 주고 얼마? 8. 그죠? 최소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2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가 나왔으니까 답은 얼마다? 16이다. 그래서 그냥 상황 나눠보시면 돼요. 별것도 아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이 가우스의 값이 존재할 때 모든 정수 n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걸 모든 정수니까 n을 1, 2, 3, 4 이렇게 해보시면 사실 되지. 1, 2 두 개만 해도 되잖아. 어차피 A, B만 구할 거잖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안 풀 거거든요. 네. 그냥 n에 대해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n에 관한 항등으로 이제 답을 내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n을 막 0, 1, 2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다음과 같이 쓰시면 돼요.
어차피 n이라는 문자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미 n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n의 좌우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n의 우측을 본 거예요. n의 우측에서는 가우스 x가 n이 될 거니까 n제곱 더하기 n 곱하기 ax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좌측은 이렇게만 보면 되죠. 이때 fx는 n-1의 제곱 더하기 n-1 곱하기 ax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같은 상황으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왼쪽엔 사실 0밖에 안 남습니다. 오른쪽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1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남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극한을 취할 거니까 a n 더하기 b라고 마이너스 b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네, 왜냐면 x는 어차피 n으로 접근할 거라서 아까 이제 x 상태였지만 이번엔 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를 정리하면 n으로 묶어서 a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1-2n) 아니 1-b 이게 0이다 이게 나오겠죠. 제가 뭘 가지고 푼다고 했어요? n에 관한 항등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n이 식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n의 개수인 얘가 0이 돼야 되죠.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b는 1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풀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체적인 정수를 지칭해서 그냥 2번만 연산하시면 되죠. 왜냐면 A, B 두 개를 구하는 거니까 A, B 관한 식 2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상수 a의 개수는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건데 주로 누가 절대값이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근데 절대값이 여러분들 괴롭히면 저 절대값 풀어서 문제 풀면 되지 뭐 별거 있겠나? 그냥 절대값을 풀면 됩니다. 근데 절대값은 뭘 기준으로 푸는 거예요?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푸는 거죠. 언제요? NFA가 1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NF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보면 저 극한이 뭐가 되냐면 2n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1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뭐냐면 NF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사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게 아예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 등호를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2n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n FA 더하기 1 이게 1이라는 소리죠. 어차피 FA는 유한 확정값이에요. 함수값이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려면 FA가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FA가 마이너스 1이면 한 2쯤 지나갈 텐데 여기를 만족한 A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뭔지 몰라도 돼요. 개수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많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